안녕하십니까. 교대역 화상흉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피부 이식을 한 환자를 치료한 케이스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돌 때 화상을 당했습니다. 연탄난로 보면은 쇠로 이렇게 연탄난로에 뚜껑이 있죠. 그 연탄난로 뚜껑에 쇠에 얼굴이 닿아서 아기가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자, 보시는 대로 눈사람처럼 얼굴에 큰 동그라미가 팔자주름이 있는데 하나 있고 밑에 주름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얼굴에 있었어요. 이 환자처럼 피부 이식을 한 환자들이 평생 관리를 해야지 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교대역 화상흉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피부 이식을 한 환자를 치료한 케이스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돌 때 화상을 당했습니다. 연탄난로 보면은 쇠로 이렇게 연탄난로에 뚜껑이 있죠. 그 연탄난로 뚜껑에 쇠에 얼굴이 닿아서 아기가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흉터가 크게 있다가 1차로 봉합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원했을 당시에 봉합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성형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치료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2년도에 화상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피부 이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눈사람처럼 얼굴에 큰 동그라미가 팔자주름이 있는데 하나 있고 밑에 주름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얼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몇 가지 흉터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고 났는데 이게 전층 이식을 했던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색소 침착이 좀 심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과색소 침착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하이퍼피그멘테이션. 그래서 요거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 전에 환자의 상태를 보시면 고등학교 때 피부 이식을 하고 성인이 돼서 20대 후반에 저희 병원에 왔는데 피부 이식한 상태가 좀 약간 움푹 파여 있어요. 가장자리가 흉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흉터 부위는 좀 이렇게 꺼져 보이고 움푹 파여 보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부위, 이 팔자주름 쪽으로는 좀 깊어요. 그리고 밑에 이식 부분과 위에 이식 부분, 그 연결되는 부위는 살짝 구축이 있어요. 이거 보고 영어로는 컨트랙처라고 하는데 이 당기는 부분이 있고 살짝 두꺼워서 아래 위를 부드럽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조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 구축이 그 연결 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이 있죠. 지금 입술이 살짝 이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입술이 약간 좀 당겨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정상 입술이 옆으로 약간 이렇게 빗나가 있으면 당겨져 있어요. 이게 구축이라고 합니다. 모양도 좀 약간 이그러져 있고 그래서 구축이 된 부분이 입술 부분하고 아래 위에 피부 이식 연결된 부위 그 두 군데에 지금 구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턱선으로 보면 여기가 좀 살짝 울퉁불퉁했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게 살짝 전체적으로 이렇게 꿀렁꿀렁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저희 병원에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처음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색소 침착이 된 부분이 100% 들어온다고 설명을 안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측을 하건데 햇볕 때문에 생긴 과색소 침착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해가 넘어가서 2011년에 이 환자가 이제 첫 번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해서 주사를 놓고 마취를 했습니다. 이때 치료는 굉장히 약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듀오덤 드레싱을 했네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불편한 거 없이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컨트랙처가 있는 부분이나 또 살짝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또 약간 두꺼워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흉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피부 이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레이저 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 사실 놀란 게, 저는 기억 속에서 한 5번 정도 치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요번에 리뷰를 해보면서 보니까 이 환자가 3번밖에 안 했어요. 피놀 셀 치료를 3번을 하고 나중에 그 재생 치료를 3번 했고,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이게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치료를 할 때 이제 환자 상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직전에 첫 번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벌써 이게 위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벌써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과색소 침착이 이때는 한 번에 거의 없어졌네요. 처음에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여기서 특이점 하나는 피놀 때문에 생기는 움푹 꺼진 레이저 자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레이저 자국이 이렇게 움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레이저 자국이 볼로 엠버싱처럼 볼로 올라오신 분이 있지만, 이렇게 레이저 자국이 약간 움푹 패인 듯이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작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왔을 때 움푹 꺼진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색소 침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체크해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했을까. 이 환자분께서는 한 번의 치료로도 과색소 침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움푹 꺼진 듯이 보이는 것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구축이 있는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두 번째 치료를 할 때는 좀 레이저의 파워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이 이제 국소 마취를 제가 했습니다. 환자는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올 때까지 뭐 가려움이나 불편감 특별히 없었네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듀오덤을 계속 붙이는 중에 가려움증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위쪽하고 아래쪽 피부 이식한 그 연결 부위 쪽에, 팔자주름 쪽에 좀 약간 두꺼운 부분이 환자분이 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좀 약간 좀 울퉁불퉁하다, 다른 데보다 색깔이 조금 진해 보인다, 다른 데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쪽은 조금 덜 좋아졌다, 이렇게 환자분이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치료를 합니다. 세 번째 나왔을 때 보면 어차피 사진의 밝기에 따라서 흉터의 색깔도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사진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처음에 있던 과색소 침착이 이제 조금씩 좋아져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움푹움푹 파였던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구축이 있는 부분도 부드러워지고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할 때 나오는 그 움푹 들어간 레이저 자국도 어느 정도 이제 살이 차서 부드러워졌고요. 세 번째 치료를 할 때 똑같이 레이저를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두 번째 치료하고 나왔을 때는 이때 레이저를 똑같이 제가 세게 했습니다. 똑같이 치료를 하고 나서 듀오덤 드레싱을 했고요. 환자분이 좀 많이 신경 쓰였던 부분,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좀 약간 색깔이, 환자분은 색깔이 좀 거뭇거뭇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좀 약간 두꺼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연결 부위에 주사를 놨어요. 팔자주름 앞쪽에다가 살짝 한 1cm 정도 되는 부위에 제가 주사를 놨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특별한 일이 없이 이제 좋아져서 피부 재생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재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재생 치료를 할 때 특별하게 뭐 한 거 없고요.
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듀오돔은 계속 붙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관되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듀오돔을 계속 붙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얼굴에 있는 과색소 침착의 경우에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듀오돔을 계속 붙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햇볕을 잘못 한번 보게 되면 새카매지는 거는 한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제가 듀오돔을 붙이게 했어요. 지금 일관되게 듀오돔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듀오돔은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이고 있는 게 좋은데 이 워낙 좀 자극이 좀 많다 보니까 가끔 피부가 너무 자극이 돼서 피부가 견디지 못하는 환자들은 조금 무리가 따라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분이 처음 딱 이렇게 나와서 재생을 할 때 딱 사진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처음 재생을 하고 나서 재생을 할 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부터는 피부 재생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큰 이상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약간 팔자주름 쪽에 좀 약간의 튀어나온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정도는 따로 처치를 안 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치료를 할 때 제가 주사를 조금 놨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요. 가려움증이 뭐 조금 뭐 중간에 이번에 있었네요. 재생할 때. 그래서 이때는 제가 좀 얼음주머니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자극받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저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생리식염수를 사다가 얼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얼굴을 좀 진정시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리식염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피부 재생을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게 생리식염수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얼려서 조금씩 이렇게 피부가 자극이 될 때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이렇게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얼음을 가지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방법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지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음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환자분이 이때 느낍니다. 첫 번째 재생을 하고 환자분이 집에 가서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1월 한 중순쯤 되니까 벌써 환자분이 좋아졌다고 느껴서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치료를 2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과 사진이 이때 두 번째 치료한 사진이 되겠네요. 환자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중간에 두 번 통화를 병원 측에서 두 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두 번 다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고 바쁘니까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2월 달에 환자가 왔거든요. 근데 한참 만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오고 10월 달에 재생치료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그 다음엔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제일 큰 거 색깔이 까만 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움푹 파인 흉터가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구축이 있던 부분 두 군데 입술 부위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 피부 이식한 연결 부위 그쪽이 구축이 있던 부분이 좀 좋아졌고요. 그 턱선으로 있는 약간 오돌토돌하게 울퉁불퉁하게 있었던 흉터들도 약간 평평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좀 아직도 피놀 자국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요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환자처럼 피부 이식을 한 환자들이 평생 관리를 해야지 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자외선을 주의하셔야 돼요. 선크림 잘 발라야 됩니다. 햇볕 보는 거를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 자외선을 맞게 되면, 반복해서 맞게 되면 피부가 다시 색깔이 까매질 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기미나 잡티 같은 게 생기죠. 나이가 먹으면 자외선에 의한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검버섯까지 생깁니다. 피부 암까지 생겨요.
자, 다시 갑니다. 과색소 침착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피부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누가요? 피부 이식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외선을 조심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끔 이벤트성으로 야외에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경우, 뭐 체육회를 한다든지 바닷가에 놀러 간다든지 자외선을 많이 쏘일 일이 있다. 그럼 차단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두 번째, 피부 이식한 환자들은 피부가 건조하면 흉터가 굉장히 매우 나빠질 수가 있어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피부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 이게 피부 관리의 진리입니다. 기본이고요. 이 피부 건조한 게 굉장히 흉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잘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씻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사우나 목욕탕을 티켓팅해서 사우나 목욕탕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사우나를 가서 이렇게 피부를 뜨거운 데다가 오래 노출시키고 심지어는 이렇게 피부를 문지르는 때를 미는 것, 이것은 피부를 굉장히 못 살게 굴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하는 이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피부 이식 흉터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빡빡 닦고 피부를 못 살게 구는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흉터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하지 말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씻는 것은요,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씻깁니까? 아기를 물에다 담가 놓고 떼수건으로 빡빡 문지르시나요? 아니죠. 아기 피부 그렇게 하면은 망가지죠. 살 벗겨져서 큰일 납니다. 흉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씻는 것은 너무 자주 씻지 말고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제가 여담으로 이렇게 피부 이식 환자들이 갖고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외선, 건조한 거, 씻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것들은 저한테 치료를 했든지 안 했든지 피부 이식한 사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생. 오늘 제가 회상을 해보면서 이 과색소 침착이 있는 심한 흉터가 3번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놀랍고, 여러분께 이 환자를 소개를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피부 이식으로 과색소 침착이 있었던 환자들도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훌륭히 치료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